안녕하세요. 문학 4차 시 수업입니다. 오늘은요 79페이지 선운사에서를 공부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슬퍼요. 왜 슬픈 줄 아세요? 이거 문학 4차 시 영상 오전 내내 찍어놨는데 파일이 다 날라가서 다시 찍고 있어요. 제가 수업하다가 혹시라도 울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힘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79페이지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78페이지 산유화 공부를 끝내고 선운사에서를 한번 낭송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간단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뭐였냐면 꽃이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이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꽃이 지다, 이것이 의미하는 시어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으로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역시 2학년들이 실력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 시를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 먼저 제목부터 봅시다. 선운사에서 옆에 나와 있죠? 절이에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에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가보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 선운사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은 막 옆에 개울도 있고 단풍도 굉장히 예쁘고요. 숲도 울창하고 가다 보면 막 그 구름다리도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유명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아마 이 최영미 시인이 이 선운사에서 이 꽃을 보고 선운사에 가셔서 꽃을 보고 이 시를 쓰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자, 그리고 시인 최영미 시인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류 시인입니다. 여성 시인이시고요. 1990년대 초반에 등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렇게 쭉 작품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시세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주로 젊은이들의 상처와 고독을 약간 솔직한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작품을 씁니다. 젊은 시절에 겪는 상처, 고독,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시인인데,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시인을 읽다 보면 아, 그래, 맞아, 공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선운사에서라는 시는 특히 이 최영미 시인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진선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활동의 답을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뭐라 했었죠? 꽃과 꽃이 피다와 꽃이 지다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했었죠. 자,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대응시켰고, 자, 꽃은 뭐를 의미한다? 사랑. 꽃이 피다는 사랑의 시작, 꽃이 지다는 사랑의 이별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거를 잘 찾아내 주셨더라고요. 자, 자연현상, 꽃 피다 지다가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사는 사랑, 사랑의 시작, 이별, 이것을 인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요, 이 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론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자, 여기서 꽃이 피다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시작. 지다는 사랑의 이별을 말하겠죠.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하기 전에, 즉 썸을 타는 단계라고 하죠. 그럴 때 정말 쉽게 사귀어지나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성분과 만약에 제가 썸 타는 여인과 막 카톡을 하면서 막 내가 했던 말, 이 말을 이 여성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고민도 해보고 막 설레기도 해보고 이분하고 사귀기 전에 막 술이란다. 죄송합니다. 커피도 마셔보고 뭐 영화도 봐보고 이런 굉장히 과정을 거쳐서 오랜 과정을 걸쳐서 사귈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사랑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귀었는데 이별은 정말 순식간이죠. 우리 헤어져. 오빠 왜 그래? 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별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라는 거죠. 즉 이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어렵지만 이별은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연도 읽어보겠습니다.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아주도 밑줄 쳐서요.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적어주세요. 강조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네요. 아주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강조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연과 이연.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세요. 이연과 이연.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함을 인식. 그래서 낙화는 꽃이 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꽃이 지는 건 아주 순식간에 꽃이 지죠. 거기서 뭐를 느낀다?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좀 더 깊게 분석해서 어떻게 볼 수 있다? 플러스 사랑의 시작은 어려워도 이별은 순간이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어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너무 빠른가요? 좀 천천히 할게요.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면입니다.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자, 일단 밑줄 그어주세요. 피어날 때처럼 그 다음에 있는 것. 근데 좀 길게 줄을 줍시다.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시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대가 우리가 흔히 꽃이 피다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내 속에 피어나다, 꽃이 내 속에 피어나는 것은 이 사랑의 시작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내 속에 피어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즉 이런 말이죠. 자, 꽃이 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혼자예요? 누구와 사귀는 건 혼자예요? 아니죠. 상대방과 같이 해야 되죠. 즉 꽃이 피는 것은 서로의 합의하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 즉 오늘부터 1일 이게 꽃이 피다가 되는 거라면 내 속에 피어나다는 것은요. 내가 그 대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내 속에 피어나는 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이게 먼저겠어? 꽃이 피는 게 먼저겠어? 사랑으로 치자면. 그죠?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 후에 사랑을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는 이해하겠죠? 내 속에 피어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꽃이 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사귀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 겁니다. 즉 이거는 일방적인 거, 이거는 쌍방향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봐보세요.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자, 내 속에 피어나는 게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질 때 한순간에 딱 첫눈에 반한 적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빠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자, 있는 것은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별했을 때 기분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잊는 것, 이게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잊는 것은 이별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을 잊는다는 것. 자, 그게 어땠으면 좋겠다? 굉장히 순간,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별해 보셨나요? 이별을 하면 진짜 슬퍼요. 굉장히 힘들고 막 그 상대방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럽니다. 왜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 아시죠?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체할까봐 이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려나? 이게 포맨의 모태라는 노래인데 이별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이렇게 이 슬픔과 고통을 잊는 게 사랑에 빠질 때처럼 금방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밑줄 긋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함. 자, 적으셨죠? 제가 노래를 불러서 혹시 막 정 떨어지고 그러신 건 아니죠?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영상이 앞에 찍은 게 다 날라가서 정말 멘탈이 너무 나가서 저도 모르게 막 수업 중에 노래가 나오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미쌤도 노래 많이 부르신다고 하던데 아닌가? 수업 중에 유미쌤도 노래 몇 번 불렀다고 해서 저도 불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면 정리하겠습니다. 사면은 이게 또 나왔네. 이것만 일단 적어주세요. 이별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사면은 무엇이다? 이별의 슬픔과 고통. 자, 그러면 화자는 이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어쨌으면 좋겠다?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연을 보겠습니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지금 여기서는요, 화자가 이별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왜? 지금 그대가 아주 멀리서 웃고 있고요.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멀리 있고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까? 그렇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사연은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그대여에다가. 자,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적혀있네요. 시어 반복. 화자의, 잘 안 보이죠? 제가 불러줄게요. 안타까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대요. 어떤 방법으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을 거예요. 무언가를 시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나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그대여를 반복함으로써 지금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사연도 적어야겠네요. 사연 적어주세요. 사연,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연은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럼 5연 가겠습니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자, 이련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수미상관 구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수미상관 구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적어주세요. 영영 한참이더군. 여기서는 뭐를 강조한다? 시간적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랑하는 이별을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을 잊는 시간이 어쩐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영이라는 시간적 거리감을 사용했습니다. 강조를 사용했다는 거죠. 앞에 이 아주도에서도 내가 강조가 사용됐다 했었죠. 여기서도 강조,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을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오연 적어주세요. 오연,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더디고 힘든 것임을 깨달음. 맞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첫사랑은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 딱 여러분 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자친구한테 한번 차였었는데 한 일주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뭐 이별해도 별로 무덤덤해지는데 힘들긴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굳이 연애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가족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친구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 이것을 잊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근데 뭐다? 깨달음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화자가 깨달음을 느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의 내용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렇죠. 자, 근데 4번 한번 봐봐요. 다음은 형태면에서 산유화와 유사한 점이 있는 시이다. 자, 그럼 형태적으로 산유화와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산유화와 유사할까? 자, 먼저 첫 번째, 이더군. 어때요? 종결어미가 뭐가 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우리 산유화에서도 종결어미 반복됐던 거 기억하죠? 네, 그죠? 네라는 종결어미가 반복됐다면 여기서는 종결어미 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자세히 적읍시다. 엄밀히 따지면 군이라고 하지 말고 종결어미 이더군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종결어미 뭐의 반복? 이더군을 반복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종결어미 이더군을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시의 효과가 무엇이 있냐? 자, 첫 번째, 현실 상황에 대한 뭐를 나타낸다? 그렇죠. 깨달음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운율감을 형성한다. 자, 이 세 번째는 알겠죠. 그죠? 반복을 사용함으로써 운율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리듬감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거는 쉬운데, 자, 1번과 2번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흔히 이 더, 뭐뭐 했더라 할 때 이 더를 사용하면요. 이게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선어말어미 더를 이용하면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냄. 이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깨달았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시에서는 화자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이별을 했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을 잊는 것은 어쩐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를 이 이더군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뭐뭐 하더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마치 자신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남의 일 말하듯이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얘 뭐뭐 했더군, 뭐뭐 하더군.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표현하는 것. 이를 통해서 어때?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얘기보단 남 얘기할 때 좀 약간 감정이 느껴질 거 아니야. 자기가 겪을 때가 정말 심각하고 남의 일은 정말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적어주시고요. 자, 제가 너무 빨리 적으면은 일시정지해서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산유화와 유사한 형식적 특징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내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봐보세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거를 뭐라 한다?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산유화에서도 수미상관 구조 나타났던 거 기억나죠? 1연에서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마지막 연에서는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영영 한참이더군이라는 행이 추가되기도 했고, 피는 건, 지는 건, 있는 건, 지는 건, 잠깐이더군, 한참이더군. 약간의 변형된 건 있긴 하지만 이 수미상관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산유화와 유사한 점으로 먼저 종결어미 이더군의 반복과 그 다음에 수미상관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산유화와 유사한 형식상 특징으로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고 수미상관 구조가 사용되었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한번 작성을 해봐야겠죠. 쉬울 겁니다. 자, 1번 선운사에서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관해 말해보자. 자, 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이별을 했죠. 인과 이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서는요. 안타까움의 정서가 주를 이루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이별의 상황, 정서. 사면에서 이별의 아쉬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죠.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이 있는 것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잊는 것, 이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잊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연에서 이별한 대상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죠. 오연에서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네요.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라고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관계에 주목하여 두 시의 형식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보자. 일단 제가 말을 했죠. 이 두 시가 선운사에서와 그 다음에 산유화라는 두 시가 공통점, 형식상 공통점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산유화에서는 내를 반복했고 지금 선운사에서는 뭐뭐이더군이라는 것을 반복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반복되는 무슨 구조가 공통점이다? 그렇죠. 수미상관 구조가 공통점이라는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종결어미 이더군이 아닌 뭐겠어요? 수미상관을 물어보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수미상관 구조, 괄호 열고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이거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왜 변형된이라는 걸 썼냐? 자, 산유화에서도 보세요. 1연에서는 꽃이 피네, 사연에서는 꽃이 지네. 변형되었죠. 자, 선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지는 건 잠깐이다. 있는 건 한참이더군. 자, 이렇게 비슷한 형식이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요. 심지어 선운사에서는 사행이 추가되어 있네요. 1연에는 3행까지지만 2연에는 4행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수미상관 구조로 봐야 된다. 다만 조금 바뀌었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둘 다 인정할게요. 만약 제가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뭐 수미상관 구조로 해도 맞고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로 해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둘 다 답을 인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번. 이에서 파악한 이 시의 형태상 특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짝과 의견을 나눠보자. 지금은 우리가 짝이 없죠. 여러분 산유화에서는 시 산유화는 수미상관 구조가 뭐를 나타낸다 했었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는 용도로 수미상관 구조가 쓰인다고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 선운사에서는 뭘까요? 뭐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자, 뭐를 좀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강조하겠죠?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무슨 뜻일까? 이별을 겪고 그 슬픔과 고통을 잊는 게 어쩐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강조하는 용도로 수미상관 구조가 쓰였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세요. 일시정지하고 적어주세요. 산유와 수미상관 구조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의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드러낸다. 그렇죠? 꽃이 피고 지는 걸로 자연의 순환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오타네요. 순활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에서의 수미상관 구조.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응했죠. 그죠? 자연현상은 꽃이 피고 지는 거고 인간사는 사랑의 시작, 이별이라 했었죠. 이거를 대응함으로써 무엇이다? 이 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곳이라던가 이곳 빈칸 혹은 78페이지 빈칸에다가 마지막으로 제재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선운사에서 제재 정리입니다. 저번부터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작품을 가르치면 항상 이렇게 제재 정리를 마지막에 해줍니다. 중요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자, 필기할 곳이 많죠? 없으면은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서 작성을 해주세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우리가 저번에 자유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시조처럼 3장 6구 45자라는 정형적인 율격이 없고 자유롭게 형식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시고, 자, 서정시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시를 서정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성격, 서정적, 또 정서가 드러나는 거고요. 애상적, 애상적이라는 것은 슬픔, 이런 슬픔의 표현, 슬프다라는 걸 흔히 우리가 애상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는 슬픈 거예요. 왜 슬프죠?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이별을 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슬프겠죠. 힘드니까 슬프겠죠. 그렇죠. 자, 제재는 꽃입니다. 아마 최영미 시인이 선운사에 갔다가 선운사에서 피고 지는 꽃을 보고 이 시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불러주겠습니다. 꽃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만남과 이별의 진리. 자, 어떤 걸까요? 만남. 꽃이 피는 거, 사랑을 시작하는 거, 사랑을 하는 건 어렵지만 이별은 순간이다. 자, 사랑에 빠지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별을 하고 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잊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특징 보겠습니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시켰다 했는데 기억나나 볼까요? 자, 어떤 시어를 반복해서 정서를 부각시켰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대여와 그대여. 자, 사연에서 그대여를 반복함으로써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아쉬움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응시켜 의미를 강화시켰다 라고 했네요. 이것도 잘할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거죠.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대응시킴. 자, 흔한 자연현상, 꽃이 피고 지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자, 사랑이 시작하고 이별을 하는 인간사에 이렇게 대응,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대응시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읽는 독자들은 공감이 잘 되겠죠. 그러죠. 공감이 굉장히 잘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최영미 시인님의 선운사에서라는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수업도 이렇게 해서 끝내야겠죠? 오늘도 열심히 들었으니까 따로 활동이나 과제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아, 근데 여러분, 교과서 80페이지랑 81페이지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아셨죠? 교과서 80페이지, 81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